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도 저번 차시에 이어서 정시와 비정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차시에서 이제 정시가 무엇인지 비정시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 비정시를 교정할 때 이용되는 그 교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차시부터는 이 비정시에 있어서도 근시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이 근시를 교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세부적인 부분, 특히 원시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절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원시의 종류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비정시, 근시, 원시, 난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비정시 중에서 이제 근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오피아라고 합니다. 자, 근시 안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근시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증상을 호소하던가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눈이 안 좋다, 잘 안 보인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 보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평소와 같지 않게 뭔가 좀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을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캐치를 하셔가지고 안과에서 검사를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특히 근시야 멀리가 잘 안 보인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던가요? 보통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안검을 이제 좁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턱을 내미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멀리 잘 안 보이면요, 이렇게 안검을 좁히면 잘 보입니다.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안검을 좁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근시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멀리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잘 보려고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턱을 내미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좀 심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안정피로, 이제 눈과 관련한 피로가 이제 동반이 되는데, 심하면 두통도 있고, 외에 뭐 눈과 관련한 통증, 눈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근시의 증상이고요. 근시를 분류할 때도 이제 약도 근시냐, 중등도 근시냐, 고도 근시냐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이 분류의 기준이 아주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약도근시라고 하면은 실제 필요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렌즈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3디옵터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3디옵터 굴절력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 나은 시력이 뭐 이렇게 교정 안 했을 때 그냥 시력이 0.1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약도 근시라고 했었을 때 시력이 0.1보다는 조금 좋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근시에 있어서는 좀 약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 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 다 0.1이 안 되는 거예요. 0.1의 시력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시력에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없고 그냥 0.1 미만이다.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시력 부분에서 이제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용어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0.1의 시력이 안 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0.1 미만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 뭐 후에는 요거보다 뭐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안전지수라든지 안전수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력을 이렇게 판정하는 데에 대한 어떤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어쨌든 요렇고, 그래서 약도근시라고 하게 되면 근시는 근시인데 시력이 그래도 0.1까지 정도까지를 약도근시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 정도가 필요한 그러한 근시다라고 하면은 중등도죠. 그리고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고도 근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시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요것과 관련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한 기준, 눈과 유사하게 만든 이제 모형안이 있어요. 이 모형안 기준으로 눈의 합성 굴절력이 플러스 61디옵터다라고 했었을 때 이 눈의 굴절 상태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시의 굴절력 값을 저희가 59디옵터라고 가정하자라고 했죠. 뭐 실제는 58.64지만 대략 59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이 사람의 눈은 59보다 굴절력 값이 어떻죠? 굴절력이 크다. 굴절력이 크게 되면은 망막의 결상이 될 때 어떻게 결상이 됩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꺾이다 보니까 망막 앞쪽에 초점이 생기고 망막에 이런 흐림상이 생기는 근시죠, 근시. 그래서 플러스 61디옵터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근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마이너스 2디옵터로 교정이 되는 근시, 마이너스 2디옵터의 근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61디옵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디옵터 렌즈를 씌워준다고 하면은 정시로 이렇게 교정되는 눈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다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 2디옵터 S는 구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면 전체적으로 굴절력 값이 다 동일한 값이 들어있는 구면 렌즈인데 이 마이너스 2디옵터의 구면 렌즈로 교정되어야 하는 근시가 이런 근시래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원점 거리는 했거든요. 근시 같은 경우에는 눈 앞 유황 거리에 원점이 있죠. 그러니까 정적 굴절 상태에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을 수 있는 물체 위치가 원점 거리였잖아요. 근데 원점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원점 거리 저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실제 이 비정시를 정시로 교정을 한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의 원점에다가 렌즈의 초점을 이렇게 일치시킴으로써 정시로 교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는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나와 있죠. 그치만 이거 이꼴 원점 굴절도잖아요. 원점 굴절도 위에 이제 이쪽에 적어놨죠. 그러면은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알면은 초점 거리를 알 수가 있고, 즉 이 초점 거리가 이제 원점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식을 갖다가 한번 떠올려 보셔서 요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하는 게 교정 렌즈 굴절력이자 원점 굴절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디옵터는 원점 거리분의 1로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0.5인데 이때 단위는 미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실 미터보다는 센티미터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니까 적어주실 때 마이너스는 일단 눈 앞이죠. 그래서 눈 앞 0.5m를 갖다가 50cm로 환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원점 거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눈앞 50cm까지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멀리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근시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야가 흐려 보이는 눈앞에 시표를 들고 눈 쪽으로 가까이 옮기면서 이제 멀리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시표를 갖다 점점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점의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그 물체의 거리를 측정했다. 바로 이 사람의 원점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40cm는 이 피검자의 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점. 자, 원점 거리를 알면 원점 거리분의 1로서 원점 굴절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원점 굴절도 이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이다.
이렇게 제가 위쪽에 적어놨죠. 똑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원점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렌즈의 굴절력 값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거리인데 눈 앞 40cm니까 눈 앞 마이너스 하시고 40cm를 미터로 0.4m 분의 1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 이꼴 필요로 하는 교정 렌즈 굴절력 값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5디옵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이러한 눈을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2.5디옵터의 마이너스 렌즈가 필요한 눈이니까 근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제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시와 관련한 응용된 문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정시 중에서 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원시가 어떤 눈이었죠? 망막에 결상된 그 상의 어떤 모습이 지금 보시게 되면 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절 유지 상태, 무조절 상태, 정적 굴절 상태에서 이 무한 원방에서 들어온 이 빛이, 광선이 굴절을 해서 안광학에서 굴절을 해가지고 결상이 되는데 뭔가 굴절력이 좀 부족하든지 안축장이 짧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망막 기준으로 뒤쪽에 이렇게 상점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망막에는 이렇게 흐림상이 발생하게 되는 눈이 원시였어요. 근데 이 원시 같은 경우에는요, 원시 정도에 따라서도 후에 분류를 해보겠지만 원시를 가지고 있지만 시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제 비정시안이라고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원시인데 시력이 나쁘다 하면 진짜 원시 정도가 심한 이제 고도 원시인 경우에만 실제 멀리 봤었을 때 어떤 시력에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원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 뭐냐면 피곤하다. 눈이 뭐 건조하다, 뻑뻑하다, 피곤하다, 저녁 되면 좀 덜 보인다,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눈의 상태에서 지금 초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눈에서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각막 그리고 수정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각막 같은 경우에 굴절력 값이 43.05디옵터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비조절성 렌즈, 이제 굴절력 값이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수정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굴절력 값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원래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경우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만 필요할 때 굴절력 값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거리마다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점이 이렇게 뒤에 맺혀 있다 보니까 이 수정체란 녀석이 내가 조금만 더 굴절력 값을 올리면 얘를 당겨가지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멀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조절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조절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이렇게 굴절력 값 변화시키는 것 자체는 눈에 굉장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시력인 정시는 멀리 볼 때는 조절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조절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이 원시라는 이 비정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를 보는데도 조절이 개입이 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을 더 많이 해야만 한다는, 항상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눈이 원시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조절을 해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시력은 좋게 나오겠죠. 근데 눈이 피곤한 거예요. 조절이 항상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시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이 굉장히 피곤하다. 조절에 따라서 조절이 항상 일어나다 보니까 조절성 안정 피로에 따라서 눈이 피곤하고, 조절을 하게 되면 잘 보려고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좀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이런 순목 운동, 빈번한 순목 운동이 동반되기도 하고,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멀리 볼 때도 조절이 개입이 되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은 조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노안이라는 것은 보통 40세 전후로 해서 누구에게나 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에서의 노화 현상인데, 젊었을 땐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확 갑자기 나빠졌어. 가까운 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원시예요. 왜냐면은 이 원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도 볼 때도 조절을 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수정체가 조절한 작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 노안의 증상이 느껴지는 눈이 바로 원시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눈이 좋았는데 갑자기 가까운 거 보는데 갑자기 나빠졌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원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할 때 훨씬 더 이제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눈이고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 시에 시력 감퇴, 그리고 안통, 두통, 눈의 충혈, 열감, 건조감 다 조절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시도 저희가 뭐 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지만 굉장히 약한 원시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망막을 기준으로 약간 뒤에 있는 이런 정도가 이제 경도,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뭐 중도, 진짜 멀리 있으면은 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근데 이제 경도의 원시 같은 경우에 수정체가 조절을 하긴 하겠지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젊다 그러면 수정체 조절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게 뭐 조절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린 아이나 아니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절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이 사람에게 무리가 가는 그런 어떤 활동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도의 원시인데 젊어서 조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면 조절하고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피로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히 요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은 조절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조절이라는 게 수정체가 굴절력을 높이는 이 조절이라는 작업 자체가 같이 동반이 되는 게 폭주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까운 곳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시선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가까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굴절과 함께 굴절력 값을 높이는 조절과 함께 눈이 이렇게 몰리는 폭주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절과 폭주는 항상 이제 비례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가까운 곳 볼 때 눈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을 하나로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절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에 따른 내사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엔 조절이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 이제 원시 정도가 좀 심한 그런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안구가 작은데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눈 같은 경우에는 조절에 따른 내사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왜 아이인데 굉장히 굴절력 값이 이렇게 큰 볼록 렌즈 이렇게 끼고 있는 거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절에 따라서 눈이 몰리는 내사시로 이행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그걸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시력으로 그러니까 안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절과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절성 안정피로, 조절에 따른 내사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시를 분류를 할 때는 이제 플러스 2디옵터 미만인 경우에는 약도 원시, 그리고 2에서 5디옵터까지를 중등도, 그리고 플러스 5디옵터 이상을 고도 원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원시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모형한 기준으로 눈의 합성 굴절력이 57디옵터입니다. 자, 57디옵터. 정시의 굴절력 값은 59디옵터인데 굴절력 값이 요거보다 부족하네요. 아, 굴절력이 부족하니까 원시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적으시면 될까요?
자, 정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죠? 플러스 2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2디옵터로 교정이 되는 원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가장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S 플러스 2디옵터, 구면 렌즈 플러스 2디옵터로 교정되어야 하는 원시네요. 그죠? 플러스 2디옵터로 교정이 된다는 것을 보니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원점거리 했거든요. 역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 나와 있으면 초점거리, 렌즈 초점거리 알 수가 있고, 이 렌즈의 초점거리 이꼴 이 피검자의 원점거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2디옵터는 원점거리 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x값은 플러스 0.5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점거리는 물어봤기 때문에 적어주실 때는 플러스니까 눈 뒤겠죠. 눈 뒤, 그리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좀 고쳐주시면 좀 더 감이 잘 오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의 원점은 눈 뒤 유한거리라고 했었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S 플러스 1디옵터로 교정되어야 하는 눈에 S 플러스 2디옵터로 교정을 했대요. 잘못 교정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굴절 이상은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구면 플러스 1디옵터로 교정되어야 하는 눈이다 라고 하면 실제 이 사람의 굴절력 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대면은 59가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제 굴절력 값은 58디옵터였겠네요. 58디옵터. 그래서 이제 1디옵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실제 눈의 굴절력 이건데 잘못해서 지금 플러스 2디옵터를 눈앞에다 갖다 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렌즈랑 눈과 합성 굴절력 값으로 총 얼마의 굴절력을 가지게 되는 합성 굴절력계가 될까요? 60디옵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60디옵터라고 하면은 어떤 눈이죠? 정시보다 굴절력 값이 크네요. 그죠? 근시 아니겠죠? 자, 근시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59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디옵터의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갖는 마이너스 1디옵터 근시가 돼버리는 거죠. 잘못 교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절과 밀접한 관련을 하고 있고 이 조절력과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조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이 조절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조절이라는 작용은 원래는 이제 가까운 거리를 보고자 할 때 수정체가 본래의 굴절력보다 굴절력 값을 높이는 이 작용을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은 가까운 거리를 보고자 할 때 수정체가 굴절력을 증가시켜서 망막에 선명한 상을 결상시키기 위한 눈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원시 같은 경우에 가까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굴절력 값의 부족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멀리를 보는데도 수정체가 조절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조절 작용에 따라서 멀리를 보는데도 조절이 개입됨에 따라서 눈의 피로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원시를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력이 안 좋아서 교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력은 괜찮은데 눈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교정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을 착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조절과 관련한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정도랑 조절력과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원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수위성 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원시가 있어요. 자, 수위성 원시는 그 원시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원시안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망막 뒤에 초점이 결상이 됐어요. 근데 이 초점이 망막 뒤에 결상이 됨에 따라서 그 수정체가 조절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조절을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에 대해서
이 원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원시를 갖다가 보정을 할 때 조절력 값을 다 쓰고 나서도 조절력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상태가 이 수위성 원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도에 대해서 조절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보정하고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안정피로를 호소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눈에 어떤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 볼록 렌즈의 어떤 처방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조절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랑 근거리를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절력이 개입이 돼도 별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피곤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니까 어떤 이제 처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요것이 이제 수위성 원시고요. 두 번째는 상대 원시는 어떤 경우냐면은 원시도에 대해서 조절력 값이 약간 더 큰 거예요. 약간 더 커요. 그러면 원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정체가 조절을 할 건데 자기가 가진 것을 거의 다 쓴 거죠. 약간 있긴 하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있는 힘을 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이 피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 원시는 원시 정도가 한 중등도 정도로서 이 원시 정도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조절력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상대 원시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절력이 이제 있으니까 다 쓰고 있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 그리고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절과 같이 또 이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위나 내사시로 이제 이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의 처방이 필요하죠. 볼록 렌즈.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써야 되는 거죠. 혹은 조절에 따라서 이제 폭주가 개입됨에 따라서 내사로 이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경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원시는 이 원시 정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 수정체의 조절력 값 가지고는 망막으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원시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강도의 원시로서 조절력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력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잘 보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의 처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강도의 원시로서 자기의 조절력이 부족해서 원거리 시력이 불량하게 나타나고, 당연히 근거리 시력도 불량합니다. 원거리 보는데도 조절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데 근거리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볼록 렌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절력과 원시 정도에 따라서 원시도 정도가 가장 경미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조절력 다 커버가 되고도 크게 무리가 없다, 피로감이 없다 라고 하면 수위성 원시. 그 다음에 원시 정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거의 다 써야 된다, 동일하거나 약간 큰 상태 이러면은 멀리는 보일 수가 있지만 가까운 곳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피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사위나 내사시로 이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러한 눈의 상태를 상대 원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 원시는 이제 커버가 전혀 안 돼요. 원시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수정체 조절력으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망막으로 상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시력이 나쁜 거예요.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시도와 조절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르게 또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조절 긴장 정도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원시안에서 처방이 필요할 때 이 현성 원시값이랑 총 원시값이랑 어떤 것을 가지고 처방을 해야 되느냐, 처방과 관련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먼저 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계속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개입된 것을 감안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처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절을 갖다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전체 굴절 이상도를 갖다가 처방을 하느냐, 요런 이제 값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진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시량, 이걸 갖다가 총원시, 전체 원시, 전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조절하는 것을 이제 임의적으로 못하게끔 조절 마비제, 뭐 대표적으로는 아트로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점안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조절 못하게끔 점안을 하고, 조절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 정도를, 전체적인 원시 정도를 갖다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측정이 되는 게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시량, 가장 강한 볼록 렌즈 값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성 원시는 뭐냐면은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검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시는 항상 기본적으로 망막 뒤에 결상이 되다 보니까 잘 보려고 조절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개입된 만큼을 그냥 감안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원시도를 갖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절이 어느 정도 개입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볼록 렌즈 도수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그 값이 바로 이 현성 원시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복 원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검사로서 얻을 수가 없고, 앞서서 저희가 조절 마비제를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전체 원시에서 현성 원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원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빼면은 그때 작용했었던 그 조절력 있죠. 개입됐던 조절력 값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절 긴장에 따라서도 총원시, 그 다음에 현성원시, 잠복원시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시는 조금 조절과 관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